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4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 수는 100명 내외로 정체된 상황인데요.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은 언제쯤이 될지, 또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얼마나 더 유지해야 할지 오늘 감염병 전문가가 바라본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박세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 경북 지역의 유일한 감염내과 전문의로요.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입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 대응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 2월 말이었죠. 포항에서 감염병 대응본부가 신설이 됐고 한 달 가까이, 한 달 넘게 이 포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참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감염내과 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우리 시민들께서 음식들과 손편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보내준 손편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 의료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공무원분들이 행정 업무를 돕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포항 지역 4개 종합병원에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 즐겁고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 1월 20일이었죠.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또 대규모 신천지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은 신천지발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해외에서 감염자가 유입되고 있고 또 집단 감염 발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 도대체 진정 국면은 언제쯤이 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는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인데 왜 이렇게 과민하게 대응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인간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세계대전급 심각한 전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던 나라들이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수많은 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과연 언제 안정적인 일상을 돌아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은 1, 2년 이상 지속되거나 독감과 같이 매년 유행하는 그런 질병이 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하면서 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숙주가 없이는 생존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바이러스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인간과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우리가 이기려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야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웨덴에서 채택하고 있는 집단 면역이라는 방법인데요. 코로나19 사태는 100여 년 전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당시 2년간 유행하면서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6%에 해당하는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사망률은 3에서 5%로 코로나19와 유사합니다. 한국은 무원형 독감을 알려졌는데요. 인구의 절반 가까운 759만 명이 감염돼서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집단 면역의 방법으로 가면 스페인 독감과 같이 우리나라 인구의 50에서 60%가 감염될 수 있고 약 2%의 사망률을 고려하면 50만 명이 이론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좀 위험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 조기 격리하고 그리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네. 좀 안심하기에는 이를 것 같습니다. 아직 진전 국면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예. 멀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피로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면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큰 유행을 잠재우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아직 전문가가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했고 매일 1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한 10명에서 20명대로 확실히 감소하고 의료기관의 병상이 여유가 있어야만 생활 방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확진자 추이를 보고 또 세계적인 상황들을 보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비교적 포항에서는 확진자 수가 좀 많이 감소한 모양새인데요. 포항은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시도보다 포항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코로나19 큰 유행이 있기 전에 감염내과 의사인 저와 또 포항 지역의 병원장님들을 초대해서 미리 유행 상황을 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 포항의료원을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전환하고 포항 지역 4개 종합병원을 국민 안심병원으로 정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의료원에서 확진자를 치료하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마련해서 빠른 검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대구에서 6,700여 명, 경북에서 1,300여 명이 발생했는데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에서 51명의 확진자로 막아낸 것은 포항시의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발열이 있는 환자는 코로나19와 감별이 되지 않아서 병원 감염 예방을 이유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네.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주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영남대에서 17세 소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발병 초기에 코로나19와 감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고 초기 치료에 실패하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북의 여러 지역에서 발열이 있는 응급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중증이 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는 중증인 환자들이 코로나19가 확인될 때까지 포항 선모병원이나 세명기록병원에 마련된 격리병동에 입원해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환자분들이 치료가 늦어져서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2명은 해외여행이었고요. 네. 20에서 30%는 신천지 관련 감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구 사람들과 접촉한 접촉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항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포항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 포항에서 이 집단 감염의 우려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 검사를 진행을 했었죠. 그것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요, 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포항시에서도 확진 환자의 동선을 SNS나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개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는 반드시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죠.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종 전염병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격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동선이 공개되면 감염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조기에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자가격리를 결정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항시에서 동선을 발빠르게 공개해서 동선이 겹치는 분들이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포항에서 확진 환자, 시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료진들도 참 예. 많이 피로도도 쌓이실 거고 힘드실 예. 겁니다. 예. 포항에서의 의료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고 또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지난 2월부터 2개월 정도 주말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아마 대구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저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업무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피로도가 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가 줄어야 의료진들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여유가 있어야 또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료진들의 감염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포항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날 즈음에 이 포항의료원의 간호사 분들이 집단 사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예, 했는데요. 예. 사실이 좀 왜곡된 부분이 예. 있었다고요. 제가 포항의료원에서 또 확진 환자 협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보도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은 미리 사직이 예정되었던 분들이고요. 포항의료원 간호사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환자를 간호하고 계십니다.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면 상담도 해주시고 또 커피도 타주시고 아주 따뜻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요. 네. 여러 가지 추측성, 가짜 네.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분께 좀 확인하는 시간을 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스크를 잘못 착용할 경우 예.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예.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이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쉽게도 마스크에 대한 임상 연구가 부족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좀 우리나라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자료가 부족할 뿐이지 효과가 네.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밀집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고 사람이 많은 학교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혼자 운전을 하고 국토가 넓은 나라하고는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폭발적인 환자 증가는 마스크 사용을 터부시하는 미국의 문화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던 유럽의 국가들이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 포항에서 그 포스코 어린이집 교사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많은 네. 어린이들을 접촉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감염을 몰랐던 환자분이 세명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외래 진료, CT 검사, 또 주사실 치료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해병대 헌혈을 돕던 간호사가 확진이 되면서 90여 명이 격리되는 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확진자들이 모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제가 환자들을 대해보면 얼굴을 마주보고 수분간 대화를 해도 감염이 되는 전파력이 아주 뛰어난 바이러스인데 효과적인 마스크 사용을 통해서 전파가 차단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한 혼란도 굉장히 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일회용 면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예. 분들도 계시고 또 예.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마스크 부족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면 마스크는 코로나19를 막기에는 기능이 많이 부족하고요. WHO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재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면 마스크에 정전기 필터를 끼우면 네.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한 효과를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저도 어쩔 수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한 3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했다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오염되거나 또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일회용 마스크의 오염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스크가 이제 습기가 차거나 물기가 차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을 교체하는 게 좋겠고 오염 물질이 묻거나 그리고 좀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그런 환자를 접촉하면 한 번만 사용하시고 버려야 됩니다. 네,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요즘 가게 입구에는요, 마스크를 착용하시지 않은 분들은 입장을 자제해달라 이런 문구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음식을 먹거나 뭐 차를 마시게 되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방문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예.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으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문한 경우는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거나 네. 그리고 마주 앉지 말고 한 방향으로 앉고 또 2m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식사 중에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꺼리는데요. 예.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예. 이런 반응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저에게 많은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애니 제임이라는 아주 저명한 의학 저널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비말을 통해 한 3시간 정도 에어롤졸 형태로 공기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라스틱과 스테인레스에서 한 2, 3일 정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긴 하지만 락스 같은 걸로 소독하면 쉽게 사멸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특성상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확진자가 또 다녀간 곳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에서 방역과 환기를 마친 그런 다중시설은 오히려 다른 시설보다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다가 이 외출을 못하게 되면서 반려동물과의 시간이 더 많아졌다 예. 이런 예.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해외에서는 또 반려동물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늘 있는 건가요? 예.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RT-PCR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코로나19 유전자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의 단점은 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가 나와도 양성으로 나옵니다. 확진자 주인이 비말을 통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이렇게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도 네.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는 특징이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데 네. 이 수용체가 동물이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는 감염되지만 사람은 감염이 되지 않고요. 또 홍역이나 수두는 사람은 감염되는데 동물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되는 것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사람은 감염시킬 수 있어도 반려동물을 감염시킬 수 없다는 것이 WHO나 그 감염 전문가들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네. 반려동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마스크 같은 거는 아직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예. 격리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전파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지만 네. 바이러스 계속 접촉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서 또 감염으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격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근 또 코로나19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한 이후에 다시 네.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또 충격을 받으셨을 것 예. 같은데요. 코로나19에 한 번 걸리면 면역력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예.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저희 감염 전문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은 한 번 감염이 되고 항체가 생기면 재감염이 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항체의 역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 김포시의 30대 부부와 17개월 된 자녀가 확진되고 치료 후에 퇴원을 했는데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감염 가능성보다는 바이러스가 억제되었다가 재활성화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많고 추후 자료가 모여봐야 바이러스 특성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재발했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서 완치된 게 아니라 잠깐 바이러스가 억제되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네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재활성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궁금증 한 가지만 더 해결하고 이제 다음 대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변에서 보면요, 신천지와도 관련이 없고 대구와도 관련이 없고 해외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동선과 겹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왠지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은 경미한 감기 증상이 뭐 1, 2주,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나도 한번 검사 받아봐야 할까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검사가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를 추천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항 지역은 아직 지역사회 감염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원인을 모르게 감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요. 포항 지역에서도 언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3일에서 5일 지났는데도 계속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대책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신천지 교도들을 중심으로 이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면요. 지금은 해외 유입 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청정 지역 울진에서 프랑스 유학적인 학생이 확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 며칠 새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도 해외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돌아오거나 또 해외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외 유입 사례가 또 저희 나라의 새로운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외에서 귀국한 분들은 현재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가격리를 지침을 어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온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요양병원, 집단시설 병원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집단시설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조치들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또 병문안을 가지 않고 영상통화 등으로 안부를 묻는 문화가 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해외 유입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는 건 참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많은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일일이 다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열 카메라, 체온계를 통해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증상을 구분을 하는데요. 보면은 열이 없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있습니다. 열이 없으면서도 코로나19 확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얼마 정도 되나요? NEJM이라는 의학 잡지에 실린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이 50% 이상은 초기에 발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도 열이 없고 가벼운 코막힘, 인후통, 설사 등 아주 경미한 증상만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열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두 검사를 받고 음성이 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에 또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에 조그마한 감기 증상이 있으면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오셔서 감염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또 이 등교와 관련해서 예. 계속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선별적으로 나눠서 개학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네. 한 상태인데요. 포항 지역에서는 언제쯤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4월 6일 예정되었던 개학이 연기돼서 많이 아쉬운데요. 네. 정부에서는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저는 정부의 방침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네. 매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학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실 특성상 좁은 실내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고 2m 이상의 거리 유지는 불가능하고 적절한 환기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BS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병행하면서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등교를 결정하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개학을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지역사회 네. 감염 수준을 고려해서 등교를 결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것보다는 학년이나 반별로 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반에 한 3분의 1 정도가 등교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탄력적인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위해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이런 방법들이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모든 연령대를 막론하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예. 치사율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또 얼마 전에 경산의 17세 소년이 폐렴으로 예. 사망을 하면서 유가족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의심을 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산의 17세 소년의 사망 사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 번의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음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 코로나19 가능성이 떨어지고 아데노 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성 폐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마라는 의학 잡지에 발표된 7만 2천 명 코로나19 환자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81%가 경증이고 단지 5% 환자에서 중증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또 NEJM의 또 다른 발표는 15세 이하의 171명을 분석했는데 단지 3명의 하나만 중환자 치료를 받았고 1명만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중환은 있지만 젊은 사람이나 소아는 경한 질병 경과를 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료도 지난 3월 12일까지 자료를 분석하면 29세 이하는 사망이 없었고 30대는 0.12, 40대는 0.09, 50대는 0.4, 60대는 1.44, 70대 4.83, 80대 8.23%로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 어린이들은 가볍게 감기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 또 젊은 사람들이 사망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드물게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또 기저질 환자 같은 경우에도 예.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보면 고령층도 네. 위험하지만 당뇨병 등 면역이 저하되는 질환을 네.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회복이 안 되고요.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검출되고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또 의료용 마스크와 위생 장갑을 반드시 착용을 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또 투표소도 수시로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요.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네. 되고 또 투표를 하러 가기도 많이 꺼리실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선거를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투표소가 실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가능하면 모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잘 시켜야 되고요. 투표소에 가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2m 이상 간격을 좀 유지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를 상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투표소에 오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은 제 개인 의견은 투표소에 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또 투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오시게 된다면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시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구별된 장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소 관리인은 수시로 소독제로 투표소와 사람들이 접촉이 많은 곳을 방역하시고 또 투표하시는 분들은 손위생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햇빛과 열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예. 모두가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데요. 제 예상은 코로나19는 여름이 되면 좀 확산 속도가 떨어지면서 환자 수가 줄겠지만 지금 열대지방에도 환자들이 발생하는 거 봐서는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가을부터 다시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에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빠르면은 뭐 올해 8월, 9월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예. 계시던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안타깝게도 이 백신이 개발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효과를 검증하고 특별히 안정성을 검증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신약 개발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기존의 안정성이 검증된 약 중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약이 무엇인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가지 약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치료 효과에 대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볼라 치료제인 렘뎀시비어라는 약제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빨리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이 발표돼서 우리 코로나19 문제가 빨리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각자 병원에서는 대증치료법으로 이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항의료원에서는 이 확진자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환자들이 코로나19를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대증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수액이나 산소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고비를 잘 넘기면 자기 면역력으로 충분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치료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키닌을 사용하고 있고 또 2차 세균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네, 이 경증 환자, 중증 환자 나눠서 그런 식으로 치료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의 면역력이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면역 회복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과 또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실내 운동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과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예후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외출을 삼가시고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도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인력에 있어서 좀 많은 부족 사태를 겪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2002년에 사스가 있었고요. 2009년에는 신종플루 그리고 2012년에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이 메르스는 2015년에 국내에 유입돼서 우리나라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전 세계를 위기를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양상들을 보면 수년에 한 번씩 신종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15년 메르스 이후에 국내 여러 지역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감염병 전문 병원이 지역별로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다루기가 훨씬 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각 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의료인들을 감염병 전문 요원으로 교육하고 양성해서 신종 전염병을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감염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병원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좀 꺼리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스크와 방호복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일들을 잘 반성하고 국내 생산이 충분히 이뤄지고 또 충분한 양이 비축되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포항시에서는 이 초반에 특별히 확진자 발생에 초기에 잘 대응을 해서 잘 막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포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은 포항이 대구 영향권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저희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요인들이 저희가 잘 막아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포항시에서 발빠른 대응을 했습니다. 대구에 유행이 있기 전에 포항시장님이 감염내과 의사인 저와 또 포항시 병원장님들을 모시고 어떤 대책을 하면 좋을지 해서 국가에서 포항의료원을 거점병으로 정하기 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논의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포항시에서 이제 확진자 동선 등을 발빠르게 공개하고 또 시민 홍보 등을 재빠르게 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의료진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전국 시도에서 민간 병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경우는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개 병원 병원장님들께서 흔쾌히 의료진 파견을 동의해 주셨고 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포항 지역은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조기 진단, 조기 격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다른 지역, 특히 대구나 또 환자들이 많았던 지역은 선별 진료가 3일 이상 걸린다고 해서 타 도시에서 포항으로 와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고령과 중증 환자 중심으로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감기 증상만 있어도 재빠르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조치가 빠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포항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더라도 시민들께서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7시만 넘어도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께서 외출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시고 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하셨던 것이 포항시가 다른 시도보다 우수하게 잘 막아냈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 포항 의료진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의료진들이 나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꺼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염내과 의사인 저는 굉장히 좀 외로움도 많았고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힘들게 외군과 싸우는 그런 마음들도 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정하고 거점병원을 통해서 일하자고 이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깃발을 흔드니까 그 마음에 동의하는 많은 공무원분들과 또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 모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하셨고요. 그 모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포항시 의사회, 포항시 간호사회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동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잘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은 보내도 괜찮은 건지, 학교도 연기되는 상황에서 학원도 좀 안전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폐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조밀하게 수업을 받게 되면 그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학교나 학원의 등원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온라인 수업과 또 오프라인 수업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육법들이 새로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면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이로써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감염내과 의사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관계가 중요한데 코로나19가 비인간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밥을 같이 먹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악수와 허그 등의 스킨십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일상입니다. 코로나19는 서로 물리적 거리를 두게 하므로 우리 소중한 서로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더불어 마음의 거리 좁히기 운동을 제안드립니다.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는 떨어지지만 메시지, SNS, 영상통화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가족, 친구, 이웃이 있다면 안부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주변에 확진자나 자가 격리 중인 분이 있다면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시면 그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지만 바이러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서로를 향한 사랑, 따뜻한 배려, 하나 되는 마음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라고 믿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그리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지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모습은요, 또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따뜻한 연대의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